(2017년 1회) CBT 보건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20번 토양 3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토양을 보면요, 3상이라고 가지고 세 가지 상이 있습니다. 고상, 액상, 기상입니다. 우리가 토양을 만져보면 그렇게 딱딱하게 생긴 덩어리 있죠? 그게 바로 고상이고요. 촉촉함이 느껴지는 그 부분이 액상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고상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상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 주상. 너무 쉬운 문제고, 여러분은 이 고상, 액상, 기상의 이상적인 비율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통기성이랑 수분이 적절하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1번 화성암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이 아닌 것은? 화성암, 와, 굉장히 많은 암석이 있죠? 그런 걸 표를 보고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화성암의 주요 광물이 7가지가 있거든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석장은 각희감, 석장은 곽희감, 중장석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가로해 놓을게요. 다시 따라해 볼게요. 석장은 각희감. 화성암에 포함되는 주요 광물, 미네랄이 석장은 각희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자, 이것도 석장은 각희감. 이것을 이제 입속으로 얘기를 하면 석장은 각희감. 이 십자석이 아니니? 라고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겠죠. 자, 22번. 화성암을 산성, 중성, 염기성, 이 pH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이거 기준이 뭐냐, 이거죠. pH면은 수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규산의 함량에 따라서, 규산이 이제 많다. 그럼 산성암이다. 규산이 중간이다. 그럼 중성암. 그리고 규산이 좀 적다. 그럼 염기성암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화성암에서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 이걸 규산 SI라고 하죠. SI 이 규산의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9가지 있는데 이것도 다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방금 했던 석장훈, 각희감의 화강암, 그리고 제주도에 볼 수 있는 현무암, 요 구분이 2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요거 2개가 화강암은 삼성암에 포함되는 거구나. 그리고 염기성암은 현무암에 포함되는 거구나. 그 이후에 다른 것도 차곡차곡 외워두세요. 23번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아닌 것은? 우리가 토양을 계속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물리적이다, 화학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물리적인 거는 토양에 만져지거나 아니면 토양의 온도, 알갱이, 물이 빠지거나 물을 보유하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화학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pH, 수소이온, 인산, 피, 유기물, 유효 규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토양 반응 바로 pH니까 이건 화학적인 거죠. 답은 4번입니다. 24번이요. 우리나라의 전 국토의 3분의 2가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우리나라의 그런 토양 생성 과정 중에 모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양 생성 과정은 다양한 그런 요소가 있고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기후거든요. 가장 기후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기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이 자체가 이런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으로 돼 있다. 그거에 대한 요소가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5번이에요. 토양의 생선 요인 중 지형, 모재, 시간 등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요인은? 토양을 생성할 때 크게 성대성, 성대하게, 성대한 토양, 성대하게 그런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넓은 지역에 나타나는 거를 기후, 식생 2가지로 하고요. 간대성, 좁은 지역에 나타나는 것, 지형이라던가 그 지형 자체에 갖고 있는 모재 아니면 시간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대성과 간대성, 성대성과 간대성. 그래서 지형, 모재, 시간 나타나는 거는 간대성이죠. 답은 2번입니다. 26번 암석의 물리적 풍화작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커다란 돌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셔가지고 우리가 흙으로 만들려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 3가지의 풍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리적으로는 건 기계적이고 뭔가 자연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기, 온도, 물, 그다음에 건조, 염류들이 있는데 용해 같은 경우에는 화학, 어떤 물질이 인지 모르겠지만 암성의 용해의 작용을
해서 암석이 이제 부셔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암석의 풍화의 분류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구분해서 외우시고요. 아마 생물학은 좀 쉬우실 거예요. 동물 얘기 나오고 뭐 뿌리 나오고 미생물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 구분해서 그것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번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요 강물인 화강암의 생성 위치와 규산의 함량. 아까 나왔던 문제보다 약간 더 심화된 내용이죠. 화강암가 바로 삼성암이고, 그쵸? 화강암이 삼성암. 그리고 규산의 함량이 지금 보시면 65에서 75. 자, 그런데 여기 화성암이 심성암이고 반신성암, 화산암 이렇게 있죠. 이게 깊이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강암은 심성암에 포함되고 66% 이렇게 정도 있는 광물이다라는 거. 이거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땅을 사실 때 우리가 흑토람이라는 사이트, 아주 우리 국가에서 만든 우수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이트입니다. 흑토람. 27번에 1번, 28번입니다. 석회암지대에 천연동굴은 사람이 많이 드나들면 호흡 때문에 훼손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가실 때 이렇게 출입 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산화 작용입니다. 호흡을 하면은 들이마실 때는 산소지만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석회암지대에서는 탄소가 물에 녹아 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수소이온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데 이와 같이 탄산에 의해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암석을 녹이는 작용을 탄산화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석회암지대에 견학 못하게 하고 이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탄산화 작용 때문이다. 하지만 탄산화 작용 때문에 우리가 흙을 만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29번입니다. 배수와 통기성이 양호하며 뿌리의 발달을 원하는 심토층, 별표 심토층, 잎단의 모양은 불규칙하지만 대개 육면체로 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 토양의 그런 구조들을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잎괴 주판 잎상괴판 이렇게 앞글자서 이게 제일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유기물이 많은 지역 작물 생육에 많이 좋은 구조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핵심 포인트 심토층, 불규칙, 육면체, 각형, 원계, 비층 이게 다 괴상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30번이에요. 30번 이렇게 화학식 나오면 어려워 헉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질소가 있어요. 공기 중에 질소가 둥둥 떠다니는데 그 질소는 요 질소 가스죠. 근데 NO3- 이거 질산태질소예요. 질산태질소. 밑에 써있네요. 질산태질소. 질산태질소 그리고 NO2-가 이산화질소 그리고 N2O가 아질산화질소 N2가 질소가스 이렇게 질소가 산소가 떨어져요. 산소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질소가스가 되는 그 작용이 바로 탈질 작용입니다. 그러면 질소가 빠지잖아요. 그쵸? 탈질, 질소가 빠져서 이제 질소가스로 되는 그런 작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때 많이 나오냐면 사실 탈질 작용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이 질산태질소라는 비료를 우리가 밭이나 논에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환원작용,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환원 상태다 이렇게 하는데 환원 상태가 됐을 때 산소를 빼앗겨요. 산소를 빼앗기면서 산소 빼앗기고 산소 빼앗기고 산소 빼앗기고 그럼 질소가스는 가벼우니까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기껏 땅에다가 질산태질소 비료를 줬는데 비료를 줬는데 이렇게 환원 땅에 여러 가지 그런 산소가 부족하고 막 이러니까 자꾸 빼앗기니까 질소가스로 날아가 버리면은 비효율적이게 비료를 시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탈지작용은 좋진 않은 겁니다. 30번에 2번. 31번 암모니아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기태 질소가 미생물로 분해되어 무기태 질소가 되는 과정이 암모니아 과정이다. 암모니아 과정에 대한 정의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기태가 무기태로 분해돼서
무기태가 되는 과정. 이 작용을 일으키는 거는 미생물과 세균, 미생물, 세균, 곰팡이 맞죠? 그리고 40에서 60도가 되고 또 아모니아태 질소는 주로 토양의 콜로이드, 아주 미세 입자에 흡착되기 어려워 쉽게 용탈된다. 쉽게 용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양은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물론 다 같이 섞여 있긴 하지만 토양은 마이너스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온 되게 많거든요. 저는 건강한 흙을 밟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니아 질소는 우리가 플러스 비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마이너스인 토양에 착 잘 붙기 때문에 용탈되기는 어렵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맞고요. 비료에 관한 얘기도 많습니다. 유기태 질소가 포함된 것이 토양 미생물이 분해되어 무기태가 되고 그게 아모니아,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용이 세균, 곰팡이, 아주 좋은 세균과 곰팡이겠죠. 그리고 온도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 31번에 3번입니다. 32번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필답에도 나왔었고요. 토양이 건조하여 딱딱하게 굳어지는 성질. 이거에 대한 그 용어가 우리 기사 문제 나왔었는데 기능사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자, 32번의 답은 4번입니다. 강성. 토양이 건조하여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 수화성은 수화가 되기 쉬운 거. 이세성은 강성을 나타내는 수분과 소성을 나타내는 중간인 반고태인 것으로 경운하여도 흙이 다져지지 않고 입자는 연하고 부드러운 입단되는 성질. 소성은 힘을 가했을 때 파괴되지 않고 모양이 변하거나 힘을 제거해도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토양에 대한 그 견지성, 수분의 변화에 따른 소성, 이세성, 수화성, 강성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거 처음 받으시는 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냥 뭐 토양이 토양이지 뭐 수분의 변화에 따라 뭐 상태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유기농업 기능사 배우고 계시잖아요. 유기농업의 전문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정도는 알아두시면 추후에 내 땅이 조금 강성이 있네? 내 땅이 이세성이 조금 있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실 수 있어요. 학술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 기능사로 끝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좀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토양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토양에 대한 학술적으로 연구 논문도 쓰시고 좋은 농산물 재배하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33번. 토양 내 미생물의 바이오매스량, 헥타르당 생체량이 가장 큰 것은? 자, 헥타르. 1헥타르는 몇 평이죠? 우리가 평을 또 많이 얘기하잖아요. 3,000평, 약 3,000평입니다. 저도 요새 땅을 사고 알아보려는데 굉장히 땅값이 비싸더라고요. 자, 우리 바이오매스. 이걸 헥타르당 생물체의 중량 또는 단위 시간당의 생물체의 무게를 의미한다. 그랬을 때 사상균, 곰팡이가 가장 큽니다. 사상균 하니까 이거 세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사자예요. 곰팡이 실처럼 막 있잖아요. 하얗게. 그래서 생체량은 사상균이 제일 크고요. 개체 수는 세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3번에 지금 사상균, 곰팡이 답은 3번입니다. 자, 34번이에요. 유기 재배 시에 작물 생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토양 공기 조성에 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토양 공기는요. 우리가 숨쉬는 대기 중의 공기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토양 공기는 우리가 34번에 3번 토양 공기 중 이산화탄소는 식물 뿌리 호흡에 의해 발생된다. 그쵸? 식물 뿌리도 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분에다 식물 심을 때 너무 화분을 꽉꽉 눌러주시면 호흡이 방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양 공기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기 중에 비해서.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다른 거 틀린 거는 한 번씩 보세요. 35번, 굉장히 중요한 입자 밀도에 대한 얘기죠. 자, 입자 밀도는 평균적으로 2.65m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가 나중에 토양의 그런 전문적인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입자 밀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처음이시니까 입자 밀도 2.65 요거 꼭 외워두세요. 자, 36번입니다. 한랭 수분 지역에 생성된 포드줄 토양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포도주 토양. 포도주 토양. 우리나라 토양의 대부분이 포도주 토양인데 용탈층 기억하시나요? 뽀용뽀용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36번의 답은 1번인데요. 용탈층에는 규산이 남고 집적층에는 이제 철과 알루미늄이 집적된다. 그래서 이게 규산이 남고 그다음에 유기물과 철이 알루미늄이 집적된다. 이게 포도주랑의 단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양이 문제가 나면 한없이 끝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용탈, 규산, 집적층에는 FeI, 알루미늄, 뽀용뽀용. 우리나라가 포도주 토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자, 37번. 식물의 미소, 스마일 미소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런 식물군 중에 독립영양생물에 속하는 거. 독립영양생물. 이 표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것도 1초권 문제죠. 다음 37번에 1번. 황조류입니다. 황색 조류. 그리고 종속이라는 거는 뭔가 서로 영향을 주는 거고 두 개가 종립이거나 종속 영향 두 개면 세균이나 남조류입니다. 답은 37번에 1번이에요. 33번. 먼셀의 표기법에 의한 토양색이 7.5R, 7/2일 때 채도를 나타내는 것은 자, 미술 시간에 이거 배웠었는데 참 낯설기도 하고 되게 오랜만이다. 하지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토양 색상을 그거를 이제 검은색이다, 갈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먼셀 기호표로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색상 명도, 채도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7.5R이면은 7.5R은 색상이고요. 7은 명도, 채도는 임겁니다. 그래서 채도는 2다. 그래서 면세 기호표를 가지고 토양 색상을 확인해서 토양의 물리적인 거의 특성을 구분하실 수가 있는 거죠. 39번이에요. 토양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양에는 정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더지만 있는 거 아니야? 지렁이만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토양은 어머니예요. 토양은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흑살림이라는 회사가 그 토양의 여신이라는 동상이 있는데 토양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틀린 게 3번인데요. 자, 조류는 유기물의 분해자로서 가장 중요하다. 이 조류는 다세포도 있고 단세포도 있는데요. 조류는 식물과 동물의 중간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유기물을 생성하고 분해자로보다는 생성하고 질소 고정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틀린 겁니다. 나머지 건 다 맞으니까 한 번씩 봐주세요.